안녕하세요. 오늘은 깊은 겨울의 정적 속에서 우리를 조용히 흔드는 한 편의 이야기, 아사다 지로의 철도원을 소개해드립니다. 철도원은 일본의 대표 작가 아사다 지로가 1995년 발표한 단편으로, 이 작품으로 그는 나오키상을 수상하며 대중성과 문학성을 동시에 인정받았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삶과 죽음, 그리움과 화해를 조용하고 절제된 문체로 풀어내며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고요한 역을 배경으로 한 남자가 걸어온 세월과 내면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여정으로, 이 작품을 통해 여러분도 한 번쯤 마음속에 남겨진 누군가의 목소리를 혹은 아직 전하지 못한 말들을 떠올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철도원, 지금부터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홋카이도의 깊은 산골 마을에 위치한 호로마이역.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 많은 이들이 떠나버린 이 역에서 오토마스 사토는 여전히 철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오늘도 그는 새벽 어스름부터 나와 승강장에 쌓인 눈을 치우고 승객도 없이 홀로 역사를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철로 위를 가득 메운 눈송이들이 끝없이 흩날리고 기적 소리가 먼 하늘을 흔들며 희미하게 울려 퍼질 때마다 오토마스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텅 빈 승강장을 바라보았다. 오토마스가 처음 이곳에 부임했을 당시 호로마이역은 많은 승객들로 북적였고 기차는 매일같이 사람들의 웃음과 분주한 발걸음을 실어날랐다. 그러나 탄광이 문을 닫고 주민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면서 역의 존재감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역을 떠났고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그뿐이었다. 역의 시간표는 점점 줄어들어 어느덧 하루에 서너 편의 열차만이 쓸쓸히 역을 지나쳤다. 승객이라곤 거의 보이지 않았고 그마저도 대부분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다 길을 잃고 찾아든 사람들 뿐이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오토마스는 단 한 번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도 찾아오지 않아도 그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할 뿐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를 기이한 사람이라 생각하거나 혹은 그저 지나간 시대의 흔적처럼 여겼다. 그러나 오토마스에게 이 역은 그 어떤 곳보다 소중한 장소였다. 이곳은 그의 삶이자 과거와의 마지막 연결점이었다. 그는 오래전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냈고 외동딸 유키코 또한 어릴 적 열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다. 가족이 떠난 후 그는 오직 역에서의 업무에만 몰두하며 삶을 보냈다. 밤늦게까지 작은 역무실에 앉아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수없이 과거를 회상했다. 자신이 딸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지 못한 그날의 아픔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누구보다 철도 업무에 헌신했다. 정시에 정확히 열차를 운행시키고 역의 청결과 관리를 완벽히 수행했다. 주민들이 거의 떠나가 역이 버려진 곳처럼 되어도 그는 그곳을 지키는 일이 마치 자신의 사명인 것처럼 매일같이 성실히 임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도 그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 묻지 않았다. 이유를 묻지 않아도 그의 표정과 행동에서 충분히 전해지는 것이 있었다. 어느덧 나이를 먹어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오토마스는 결코 일을 쉬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제 역의 존재가 직업이나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 자신의 삶 자체가 되어 있었다. 누군가 이곳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그의 마음을 물어본다면 오토마스는 아마도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을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아무 말 없이 홀로 지키고 있었다. 그날도 눈보라가 몰아치며 역 전체를 덮어버린 채 어둠이 깊어졌다. 오토마스는 마지막 열차가 역을 떠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작고 낡은 역무실에 홀로 앉았다. 난로 위에서 작은 주전자가 김을 내며 울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잊고 지냈던 어떤 기억이 가슴 깊은 곳에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뒤 역무실 문을 두드리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이 밤중에 누구일까 생각하며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오토마스가 문을 열자 눈보라 사이로 조그마한 소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소녀는 맑은 눈망울로 오토마스를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오토마스는 순간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얼굴은 오래전에 잃어버린 딸 유키코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소녀는 여전히 맑고 투명한 눈빛으로 오토마스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난로 위의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오토마스는 잠시 자신도 모르게 멍하니 서 있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너 이름이 무엇이니?
소녀는 짧은 망설임 끝에 입술을 살짝 움직이며 대답했다. 유키코라고 해요. 순간 오토마스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다. 소녀가 그토록 잊지 못했던 딸과 같은 이름이라니. 이름뿐만 아니라 얼굴 생김새와 음성까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오토마스의 심장이 격렬히 뛰었다. 그는 차마 그 이상의 질문을 하지 못한 채 소녀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유키코는 고맙다고 말하며 차를 천천히 마셨다. 그녀가 따뜻한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며 오토마스는 과거의 딸과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소중했던, 그러나 결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추억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메웠다. 이 추운 날씨에 어떻게 혼자 왔니? 오토마스는 애써 차분한 척하며 질문을 건넸다. 유키코는 차를 내려놓고 창밖의 어둠을 잠시 바라보았다. 아버지를 만나러 왔어요. 아버지가 여기 계실 거라고 했거든요. 오토마스의 마음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렸다.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너희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니? 혹시 여기서 근무하셨던 분이니? 유키코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아버지는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호로마이 역이 정말 좋다고 하셨죠. 늘 여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오토마스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창밖의 세상은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 유키코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하고 싶니? 유키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보고 싶었다고, 그리웠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없는 동안 외롭지 않았냐고 묻고 싶고요. 유키코의 말에 오토마스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는 긴 시간 동안 숨겨왔던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토록 오랫동안 딸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그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오토마스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의 아버지도 네가 너무 보고 싶었다고, 늘 내 생각뿐이었다고 할 거야. 유키코는 밝게 웃으며 그의 말을 들었다. 소녀의 웃음소리가 영무실 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오토마스는 그 웃음소리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고 창밖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창밖의 기척이 줄어들며 밤은 점점 무게를 더해갔다. 유키코는 난로 옆 의자에서 잠이 들었고 오토마스는 담요를 꺼내 조심스럽게 그녀를 덮어주었다. 잠든 소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다시금 자신에게 다짐했다. 이곳을 지키는 일이 곧 자신의 삶이고 사명이라고. 다음날 아침 오토마스가 눈을 떴을 때 영무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유키코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급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봤지만 오직 눈으로 뒤덮인 승강장과 끝없이 펼쳐진 하얀 풍경뿐이었다. 오토마스는 허탈하게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는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 비록 소녀는 사라졌지만 어젯밤의 기억과 감정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오토마스는 눈 덮인 승강장 위에 다시 서서 조용히 눈보라가 지나간 자리를 바라보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오랫동안 멈추어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토마스는 눈 덮인 승강장에 홀로 서서 한동안 말없이 주위를 바라보았다. 유키코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역사 안팎을 여러 번 둘러보았지만 눈 덮인 땅 위에는 아무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어젯밤의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레 영무실로 향했다. 난로 위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어쩐지 공간은 전보다 더 차갑고 텅 빈 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기억들이 천천히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딸 유키코가 열병으로 세상을 떠난 그날 밤이 선명히 기억났다. 역에서 긴급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병원에 가지 못했던 자신. 유키코가 그의 손을 잡고 싶어 했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옆에 없었다. 그날의 죄책감은 평생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어젯밤 찾아온 소녀는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지난 시간을 다시 꺼내게 했다. 오토마스는 무겁게 몸을 일으켜 다시 승강장으로 나갔다. 눈길을 따라 몇몇 이웃들이 지나갔고 오토마스는 조용히 그 풍경을 지켜보았다. 모두들 그에게 손을 흔들며 가벼운 인사를 건넸다. 그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웃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서툴렀고 오래 머물지 않았다.
해가 저물고 다시 밤이 찾아왔을 때 오토마스는 평소처럼 영무실에서 난로에 불을 지피고 차를 끓였다. 기적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고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그때 또다시 작은 발소리가 영무실 문 앞에서 멈추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낯선 듯 익숙한 중년의 여인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잘 지내셨죠? 오토마스 씨. 그제야 그는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수십 년 전 함께 역에서 일했던 동료의 아내였다. 남편을 잃고 혼자 마을을 떠났던 그녀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를 그는 알 수 없었다. 오토마스는 여인을 영무실로 안내했다. 그녀는 난로 옆에 앉으며 오랜 추위를 떨쳐내듯 손을 맞비볐다. 차 한 잔을 건네며 오토마스가 물었다. 여기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여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냥 문득 이곳이 그리워졌어요. 그리고 당신 생각이 났습니다. 여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따뜻함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가끔 이곳이 그리워질 때마다 당신이 아직도 여기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위로가 됐죠. 오토마스는 그녀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과거가 다시 한번 그에게 찾아온 듯 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왜 이제서야 돌아오신 겁니까?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어요. 이곳엔 제게도 너무 많은 기억들이 남아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난로의 불꽃만 바라보았다. 오토마스는 여인의 모습에서 자신과 같은 슬픔과 그리움을 보았다. 모두가 떠난 이 작은 역에 남아있는 그는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이와 같은 만남을 기다렸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동안 외롭진 않으셨어요? 여인의 질문에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외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떠난다고 해서 그 슬픔이 사라질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여인은 그 말에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찻잔의 온기를 나눴다. 서로 다른 아픔을 품고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스며들고 있었다. 영무실 안에 고요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여인과 오토마스는 서로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지난 시간의 무게를 조용히 함께 나누고 있었다. 창밖에는 눈발이 가늘게 흩날리며 어둠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다. 차가운 겨울밤의 공기는 영무실의 작은 창틈 사이를 헤집고 들어와 둘 사이를 에워쌌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오토마스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매일이 비슷했지요. 오전에 눈을 치우고 기차가 오가는 걸 지켜보고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의 담담한 목소리 속에는 수십 년을 홀로 지켜온 고독이 묻어났다. 여인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계시는군요. 네, 누군가는 남아있어야 하니까요. 오토마스의 말에 여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깊은 이해와 따뜻한 공감이 함께 담겨 있었다. 예전부터 당신은 늘 그런 분이셨어요. 아무 말 없이도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오토마스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살짝 돌렸다. 여인의 따뜻한 말이 그의 마음 깊은 곳 어딘가를 조용히 건드렸다. 두 사람의 대화는 과거로 향했다. 오래전 역이 활기차고 사람들로 붐비던 시절의 이야기, 서로의 가족들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자연스레 잃어버린 날들의 기억으로 닿아갔다. 여인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곳을 떠난 이후로 늘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것 같았어요. 다시 오면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남아 있었지만 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토마스의 말에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들을 말이에요.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침묵 속에서 위안을 찾았다. 침묵이 깃든 그 공간에서 오토마스의 마음속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래전 잃어버린 딸과 꼭 닮은 소녀가 얼마 전 눈 내리던 밤에 이곳을 찾아왔었다고. 여인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다가 이내 부드럽게 말했다.
그 소녀는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위로일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이 너무나 그리워했던 딸의 모습이었을 테니까요. 오토마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날 밤의 만남이 현실이었든 환상이었든 상관없었다. 그 만남을 통해 그는 오래된 상처를 마주하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피하려 했던 진실과 대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곳에서 당신은 행복했나요? 여인의 물음에 오토마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행복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곳을 떠날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떠난다고 해서 행복해질 것 같지도 않았고 남는다고 해서 더 불행해질 것 같지도 않았으니까요. 여인은 그의 말을 듣고 깊은 공감을 표하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가자 여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오토마스는 문 앞까지 그녀를 배웅했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나갔고 그 모습이 눈보라 속에서 희미해질 때까지 그는 오랫동안 서서 지켜보았다. 다시 고요해진 영무실로 돌아온 그는 난로 앞에 말없이 앉았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작은 희망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오토마스가 눈을 떴을 때 새벽빛이 영무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비쳐들어오고 있었다. 간밤의 여운 때문인지 몸과 마음이 유독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가슴 한편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훅 하고 밀려들었지만 상쾌한 겨울의 향기가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영무실을 나선 오토마스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승강장 위를 걸었다. 간밤에 내린 눈이 그의 발걸음 아래에서 부드럽게 바스락거렸다. 눈 덮인 철로와 승강장은 오늘따라 더욱 조용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익숙한 동작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깊은 의미가 있는 듯 정성스럽고 차분했다. 모처럼 역에 사람들이 찾아왔다. 오토마스는 먼 풍경을 바라보듯 그들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지나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마을 사람들도 그의 미소에 친근하게 화답했다. 역을 지키는 그가 있기에 여전히 이곳은 생명을 가진 공간임을 모두가 무언중에 인정하고 있었다. 낮이 되어 눈이 잦아들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무렵 그는 조용히 벤치에 앉아 눈빛이 멀리 산의 능선을 따라 천천히 흘렀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동안의 모든 순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딸을 잃은 슬픔, 아내를 떠나보낸 아픔,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도 결코 놓지 않았던 철도원으로서의 사명감이 마음속에서 깊이 울렸다. 해질녘 무렵 승강장에 또다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소녀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오토마스의 마음이 순간 따뜻하게 녹아내렸다. 다시 왔구나. 그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또 아버지를 만나러 왔어요. 오토마스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에도 오래 머물 순 없는 거겠지? 소녀는 대답 대신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오토마스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현실인지 환상인지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이 순간이 소중할 뿐이었다. 네가 왔으니 이제 난 괜찮을 것 같구나. 소녀는 밝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소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오토마스는 그 손을 잡은 채 천천히 승강장을 걸었다. 그들의 발자국은 하얀 눈 위에 나란히 찍히며 이별의 순간까지 천천히 이어졌다. 어느덧 하늘은 다시 어둠으로 물들어갔다. 오토마스는 승강장 끝에 서서 저 멀리 어둠 속으로 이어진 철로를 바라보았다. 소녀가 조용히 그의 곁에서 말했다. 이제 정말 가야 해요, 아버지. 오토마스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알고 있단다. 너를 보낸 이후로 항상 알고 있었지. 소녀는 그의 손을 놓고 몇 걸음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돌아서서 밝은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릴게요. 소녀의 모습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오토마스는 움직이지 않고 바라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슬픔도 외로움도 그를 흔들지 않았다. 오직 깊은 감사와 평온함만이 마음속에 가득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천천히 영무실로 돌아왔다.
난로 위에 올려둔 주전자에서 조용히 김이 피어올랐고 그는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다. 오랜 시간 지켜온 이곳에서의 삶,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조용히 걸어온 그의 인생이 이제야 비로소 완성된 느낌이었다. 그렇게 깊은 평온 속에서 오토마스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은은하게 번졌다. 그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앞으로도 이 작은 역의 철도원으로 남을 것이었다. 역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그의 마음 역시 그 흐름 속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지금까지 아사다지로의 철도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남자의 조용한 세월은 눈 덮인 역이라는 고요한 공간 안에서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야기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철도원은 삶과 죽음, 이별과 기다림,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소리 없이 담아낸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히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